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잠시 흔들렸던 우리 코스피가 3,0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재차 강조했고,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응징하겠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 거론은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 실제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이란 의회가 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기가 미국이 매우 큰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현재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금까지는 월가에서 가장 가능성을 낮게 보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전략가는 이란이 수중에 선체에 부착하거나 수면에 띄울 수 있는 최첨단 기뢰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일대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까지 30km 남짓한 비교적 얕고 좁은 운송 통로로 기뢰 설치나 미사일 공격으로 선박 운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란 의회가 해협 봉쇄 움직임에 나서면서 일요일인 20일 국제유가 벤치마크로 쓰이는 북해산 브렌트유의 근월물 선물 가격이 3%대 급등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석유 제품이 하루 2천만 배럴 규모로 지나는 길목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동해양정보센터는 미국 관련 선박의 위험들을 높음으로 격상하는 등 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됐다, 위성으로 봤더니 이런 말을 하고 심지어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언급까지 했었는데 원래는 이란과 핵 협상을 목표로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번 공격을 함께 논의했던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는 다른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날 JD 벤스 부통령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hat would make sense is for them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to actually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over the long term. And again, if they're willing to do that, they're going to find a willing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JD 벤스 부통령 여전히 이러한 핵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큰 레드라인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를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면 정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란에 전화하길 권고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이 사태의 중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란과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실제 이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가 84%, 특히 이란산 원유를 거의 대부분 흡수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는 길목입니다. JP모건과 도이치방크, 골드만삭스 등 월가 기관들은 제재 수위에 따라 가장 극단적인 경우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을 보면 긴장 상황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월가에서는 유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유가 전망을 보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120달러에서 많게는 150달러까지 단기간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상황이 실질적인 해협 봉쇄 없이 양측 간의 위협과 심리적인 영향만 주고받을 경우 지금의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추가로 타격할 경우
배럴당 90달러, 이란이 미군 기지에 직접 보복하거나 해운 선박에 대한 운항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도이체방크와 시티도 같은 관점으로 마이클 슈의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인프라 공격의 경우 2달간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정학 위기가 유가의 배럴당 10달러 정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천연가스 가격 역시 관련 위험을 10%에서 15% 반영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과거 주요 산유국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유가가 평균적으로 76% 급등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번 위기로 인한 가격 폭등이 실현될 위험성을 여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들이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앞서 미국의 공습 직후 사안에 대해 가장 먼저 보고서를 냈던 RBC 캐피탈 마켓의 헨리 마크로프트는 과거 이란이 2019년에도 유조선 침몰을 포함한 공격이 가능했지만 경고에 그쳤던 점을 들어서 이번 사태의 해결 열쇠가 남아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원유 전문 분석기관인 K플러의 매트 스미스 석유 애널리스트도 해협을 차단하게 된다면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체제 위협의 조건 아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아직은 유효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교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럽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전 세계 경기도나 충격에 대한 공포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